검찰은 명태균 의혹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소환을 한다고 하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명 씨는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공천 희망자로부터 받은 뒷돈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돌린 공표용 여론조사에 사용됐었단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소환에 이어서 구속까지 된다면 추가 녹취를 폭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입에 걸린 시한폭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수진 앵커의 표현대로 시한폭탄이 다시 돌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명태균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검찰에서는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성치훈 김은영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마디씩 듣고 시작할게요. 언제 소환될지 예. 다음 주로 될 거로 봅니다. 더 늦춰질 이유가 없고요. 지금 사실 강혜경 전 보좌관은 오늘 7번째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예. 그 김영선 전 의원도 사실 내일 소환 요청을 받았으나 이제 연기 신청해서 아마 다음 주 초가 될 거라고 하는 것 보니 명태균 씨 역시 다음 주쯤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혐의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세비 사실 시작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계속 갖다 바친 것 그것과 관련되었는데 뭐 검찰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 9천만 원의 금품 거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지금 일단 지방선거 공천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돈을 줬던 것. 그리고 그걸 증거 조작을 하려고 했던 그 정황들, 녹취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난 상황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구속하지 않을 이유도 지금 뭐 이미 구속할 사유도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으나 워낙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늑장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까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미 뭐 소환 조사, 구속 수사할 정황들은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래서 네. 김영삼 전 의원의 조사까지 마친 뒤에 부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네.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소환이 임박했다는 표현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모든 사건의 주범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수사가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져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사건을 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시고 그다음 역설적으로 저희 당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과거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빨리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되고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소환한다는 뜻은 달리 얘기하면 그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병 확보 수순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워낙에 많이 번지니까 저는 그 동요 옹달샘 가사로 딱 표현이 됩니다.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 왔지요.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네. 2022년 6월에 경남 창원 의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죠. 거기에 김영선 씨가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 왜냐? 대선 때 도운 명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 이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직원 강혜경 씨의 녹취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왜 뒤늦게 속도를 낼까? 더 이상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몰려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명 씨에 대한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이제야 뒤늦게 섰다고 봅니다. 네. 명 씨는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숨겨둔 시한폭탄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또 냈습니다.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찝찝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면 된다. 구체적으로 특검 원하는 이유 묻자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이 낫다.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특검 수사 받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님. 예.
검찰 조사 앞두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도 보이고 시간 끌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 끌기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검찰을 당연히 신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간 검찰이 한 행동을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과연 특검을 통과시켜 주실까? 전혀 아니라고 보고 네. 특히나 특검의 키는 윤석열 정부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당대표한테 있는데 말로만 윤석열 정부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 한동훈 당대표가 특검을 통과를 안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찰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미비하면은 특검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만약에 미비하다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는 국민의힘 당도 국민의 요구에 반영을 하지 못하니까 요구를 당연히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명태균 씨 이 논란, 의혹 이런 것들을 각 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네이밍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명태균 씨 개인의 이탈, 그러니까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간의 그런 개인적인 이탈 그렇게 보는 게 예. 조금 그래서 이 구속을 앞두고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명태균 게이트로 압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인데 성치윤 의원님 어쨌든 구속 앞두고 심경이 지금 복잡한 것 같고 본인은 뭐 자료가 엄청 많아서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도 다 깐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근데 다 폭로하진 않겠죠. 예. 아마도 구속을 전후로 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명태균 씨가 사실 뭐 많은 언론과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좀 약간 발끈발끈 흥분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철창에 들어갈 개다라고 얘기했을 때만큼 발끈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발끈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공개했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 딱 한 장을 공개한 것인데 그만큼 명태균 씨가 뭔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구속되는 것, 구속 수사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SNS에 늦게 얻은 자녀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나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본인도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구속 수사를 할 때 뭐 이유가 뭡니까? 사건의 중대함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증거인멸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전 핸드폰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상 숨겨뒀습니다. 이거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그거를 본인의 목숨줄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생각인가 본데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씩 까겠죠. 뭔가 그러면서 정말 나를 버렸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아마 그 핸드폰의 위치까지 공개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검찰이 과연 그 핸드폰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을까.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는 너무 늑장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제3자가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검찰에 대한 뭔가 압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의 촉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김보엽 의원님. 예.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폭발력 있는 증거, 녹취 이런 것들이 나올까가 관심인데 나올까요? 명태균 씨가 각종 언론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쓴 메시지를 종합을 하면 나 살고 싶어. 네. 그리고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이걸로 메시지가 요약이 되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땅에 묻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맡겨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그동안 만났던 언론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인에게 이걸 제공하라.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만약 명태균 씨가 정말 위협감을 느껴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폭로 내용이 무척 센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본선 승리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료들이 폭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뀌어서 예.
실제로 영향을 미친 이미 그런 그런 자료들은 이야기들,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게 다른 언론사에서 분석한 결과 순위를 바꾸기도 하고 샘플을 바꿔 끼기도 하고 그건 명백한 여론 조작이죠. 그게 당내 경선에 영향을 심대히 끼쳤다라고 하면 본선에 못 나갈 분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정당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다만 제가 이제 명태균 씨의 그에 대한 입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론 조작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법적 조치할 가능성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는 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보도가 2014년 9월 19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뭔가 큰 게 있다, 큰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큰 게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고 강혜경 씨 혹시 처음에 국회에 나타나서 증언했었을 때 뭔가 더 큰 게 있다, 확실한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국정감사,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계속 허장허세를 부리고 뭐 언론에게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명태균 씨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나오는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이미 큰 거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분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약간의 허장허세나 또는 자신이 했는 일을 과장해서 얘기했는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 사건이 미공표 여론조사와 공표 여론조사가 뒤섞이면서 마치 큰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섞이고 있는 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하루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빨리 검찰 조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전망, 예상 이런 걸 해봤고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발생한 것, 나온 것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까 합니다. 일단 JTBC 오늘 뉴스룸 단독 보도를 예고부터 해드리면 명태균과 통화하는 윤 대통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 수사팀이 여러 뭐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는 뭐 저로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그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이 그걸 확보했다라는 점을 오늘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도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한 돈, 이른바 뒷돈이죠. 이 뒷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죠.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했다고 인정을 했다라면서 P&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는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돈 모자라면 점점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김태열이 도와줄 것이다. 지목한 인사들로부터 받아오라고 했던 것이다. 라면서 그 공천 희망자들한테 받은 뒷돈을 여론조사에 썼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전 이 어떻게- 두 가지 보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민영 의원께서는 큰 거 한 방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난 큰 거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을 하나씩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걸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을 못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돈을 메꿔주는 가지고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메꿔줬고 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그 선거비용 보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에 쓰인 것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허장성세를 부릴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천 사기를 치고 있고 여론 조작도 하고 있고 물론 부인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뭔가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JTBC에서 나오는 보도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사건의 진실을 향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이 여기로 가는 마지막 디딤돌만 남은 과정인데 이거를 지금 밝혀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의 7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앞으로의 마지막 과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만약에 여론조사 혹은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왔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그 수사에 여러
주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인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노컷뉴스 보도. 일단 노컷뉴스 보도로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 상대로는 충분히 그런 공천헌금 개념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조사가 더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과연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를 지으려면 확실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또는 당시 국민의힘 전 캠프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요청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 요청했는 대가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대가가 과연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냐라는 건데, 지금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은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저희 당 관계자, 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모두 다 그 공천에 있어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진술들 그리고 증언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수사 과정에서. 김보엽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뒷돈 인정했고 뒷돈이 여론조사에 쓰였다라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다면 상당히 이제 이른바 팩트의 진전이 있는 것인데, 이게 법률적인 쟁점 예컨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뇌물죄요.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든 여론조작이든 그 조사의 수익자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죠. 모두 80여 차례 대선 직전에는 9번의 면밀 여론조사 비용이 대략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임 선대위에서는 이 회계장부에서는 이 돈이 나간 흔적이 없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 받아온 게 김영선 공천이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희망자들한테 공천 헌금 혹은 매관매직을 해서 돈을 미리 땡겨놓고 나중에 김영선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인데 돈은 김영선 씨로부터 나오고 김영선은 공천을 받고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뭡니까? 봅시다. 김건희 씨가 받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물의 대가, 감사의 선물. 감사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거 뇌물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뇌물을 선물이라고 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가 이제 김영선을 공천을 하면서 이거 수고한 명 씨에 대한 선물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것도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처벌 수위가 낮은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꼼꼼히 따지면 뇌물죄로 적용할 수 있다. 네.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명품백도 공천도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자, 명 씨의 과거 발언 녹취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JTBC가 확보해서 보도한 내용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모님의 오더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는 말 김영선에 잘 전해.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네네, 그렇죠. 또 언제 나가야 돼? 언제? 그러면 네. 김영선은 네네.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자, 저기서 나간다는 건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고 어떤 선거냐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이른바 뭐 선거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 여기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과 사모님의 오더가 없으면 국회 부의장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전성균 의원님, 예. 국회 부의장 자리도 여사의 오더가 필요한 자리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이었는데 5선이 맞으신가 궁금하고 부의장 출마는 사실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국민께서 이 노치록을 보고
정치적 냉소주의가 더 고착화됐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의 대중화를 꿈꾸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저는 오히려 이제 녹취록이 지금 홍수인데 이 홍수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사실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수사가 결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당시에 그런데 국회 부의장,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정우택 부의장이 된 됐었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저기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 말이 신빙성이 김영선 의원도 국회 부의장 경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희 그때 총 4명이 나가셨고요. 네. 1차 경선에서 김영선 의원은 3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결선에서는 2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만큼 치열하게 내부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면 김영선 의원은 여사의 오도를 김건희 여사의 오도 명령을 받아서 나갔다는 건데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 당에서 그런 작용이 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저는 명태균 씨가 저렇게 말하는 저런 허브장허세 발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 말을 좀 100% 다 신뢰해서 마치 저희 당이 특정인에 의해서 오도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인지 여부가 저 내용도 수사에서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의 이런 뭐 주장, 녹취 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혜경 일시키려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든든하게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해야 일시키기가 좋다라는 취지로 예. 그렇게 또 한국일보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혜경 씨 측은 전혀 사실 아니다. 김 전 의원도 쩔쩔 맸을 만큼 명태균 씨 영향력 자체가 크다. 이런 이야기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명태균 씨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에게 위해가 될 만한 얘기는 가급적 피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낸 거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사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실 거죠? 이런 신호로 보고요. 예. 강 씨가 미래연구소의 직원이었고 명태균 씨는 사실상 미래연구소의 대표였습니다. 명의상 대표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일의 지시를 명 씨가 다 시키잖아요.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은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명 씨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혜경 씨한테 일을 준 거지. 그게 강혜경 씨가 일을 안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김건희 씨를 얘기를 하면 갑자기 강혜경 씨가 부지런하게 일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지금 주어로 서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 여사가 주어인 기사입니다.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전원이 있었고 그게 누구냐 도대체? 그 야당 대표가 누구냐? 조국 대표냐? 이재명 대표냐? 뭐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나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뭐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뭐 정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네, 전성균 의원이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예. 통화를 어느 정도 했답니까? 뭐 일각에서는 1시간 넘게 통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예. 시간은 말해주지 않고 좀 장시간 장시간 했다고 하고 근데 이거를 도대체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준석 의원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사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대권 주자인 만큼 양당에서 좀 견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체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본인과 명태균 사장의 관계로만 이제 정치권이 이제 볼 거니까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7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이제서야 흘리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의혹 전선 넓히기, 시간
시간을 이제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사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은 개혁신당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또 그런다고 흔들릴 정당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이준석 의원을 이렇게 대표 선수인데 브랜드를 격화시키는 것은 좀 안타깝고 그나마 침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실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이준석 대표와 결부되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 이슈는 이제 지나갔는데 용산에서 뒤늦게 7월 달 통화한 사실을 흘리면서 다시 개혁신당의 이슈로 이걸 전환시키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의심을 성취인 의원께 한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답을 한번 들어보죠. 저는 그런 의도보다는 용산에서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왔다는 거는 그 사모님 오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흘린 건데 왜 흘렸겠냐? 야, 이것도 오더입니까? 당연히 오더죠.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빨 얘기들은 뭐 홍보수석이 얘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실상 오더를 내려야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내리셨을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밍, 허은하 대표가 말한 뭐 통화할 때 내용이 아마도 내가 분명 올해 초 1월에 한동훈 대표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일십하지 않았냐. 예. 나의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것 한동훈이다. 지금 사실 친윤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선언한 겁니다. 나 사과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한동훈 대표 때문에 못한 거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나 사과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를 사과시키고 싶다면 그때 그 문자 일십한 것 그리고 나의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것 한동훈 나한테 와서 직접 사과해라. 예. 이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개혁신당으로 이걸 전파하기 위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의 오더가 있었다. 예. 그 분석이 맞다면 개혁신당 화를 덜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또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예. 그래서 개혁신당 제발 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예. 그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더 불편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불편한 기색들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허은하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긴 하지만 허은하 대표께서 저희 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황 설명을 들으면 시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친분 관계에서 통화를 하다 보니 장시간 길어지면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예. 아까 저 정치훈 의원께서 저희 한동훈 대표 사과 문제 문자 일십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전당대회 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적 소통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 사적인 문자에 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결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워낙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아져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지만 본인이 사적으로 알아듣고 시부상에 이런 그 상을 당하면 저희가 국민 정서상 서로 안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통인 과정조차도 지금 비난받는 건 왜 비난받는지 용산에서는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는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진 교수도 전화 통화를 오래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 여사 전화질 좀 그만하시라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어쨌든 용산에서 흘린 것이 아니냐는 것은 지금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그런 의심을 허은하 대표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 마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